그래서 꿀조합 ETF로 했을 때는 이제 S&P 500을 아까 대표 선수라고 했잖아요. 먼저 깔아놓고 그다음에 200 커버드 콜, 그다음에 금현물 ETF를 넣어서 그런 조합으로 마음 편한 장기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10년 이상 장기 투자를 하고요. 또 다른 전략으로 뭐 슈드랑 QQQ를 섞는 전략이 되겠죠. 이걸로 은퇴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는데 슈드는 이제 배당 ETF의 기준선이고요. QQQ는 이제 미국 IT 100%. 그 유튜브에서 떠돌아다니는 이제 500 이상 이런 것들은 반드시 커버드 콜 비중이 높을 겁니다. 이거는 운전으로 따지면 F1 이상의 어떤 프로들이 실제로 프로들이 했더라고요. 매달 10일 간격으로 진행되는 유튜브 무료 특강 아래의 링크에서 신청하세요. 책에서 S&P 500은 입문자용 ETF라고 언급해 주셨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S&P 500이 이제 코어 핵심 자산이거든요. 개인 투자자나 기관 투자자나 뭐 절대 돈을 잃어서는 안 되는 투자자들이 S&P 500을 일단 깔고 시작합니다. 만약에 뭐 스포츠로 비유한다면, 특히 축구로 비유한다면 우리나라 대표팀을 꾸린다 생각해 보세요. 공격수는 손흥민, 수비수는 김민재 이렇게 일단 넣고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축구팀을 구성한다고 생각하시고 아 내가 누구를 선수를 넣어야 될 때 그때 제일 넘버원 픽이 이제 S&P 500이 되는 겁니다. 이 500이라는 숫자가 주는 매력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분산되어 있지만 또 러셀 2000이라는 또 미국의 지수가 있거든요. 그건 2000개의 중소형 주들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2000개보다는 500개가 훨씬 집중이 돼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성장을 가지만 이 500개 중에는 또 배당 성장 기업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오늘 새벽에 주가가 다 빠졌는데 금융주들 미국 금융주도 좋았다고 그랬어요. 상대적으로 올랐죠. 그래서 나스닥은 100% IT입니다. 요즘 그러니까 주가도 빠르게 오르지만 또 떨어지는 더 깊게 떨어집니다. S&P 500은 보유 비중 2위가 금융업종입니다. 그래서 나스닥과 S&P 500이 굉장히 많이 겹쳐요. 종목들이 뭐 애플, 뭐 엔비디아 이런 게 겹치지만 S&P 500에는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와 같은 미국 투자은행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스닥, S&P 500, 그다음에 다우존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오늘도 브로드컴이 많이 떨어졌죠. 이런 브로드컴은 이제 나스닥에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낙폭이 좀 강하다. 그래서 제가 S&P 500에서 주로 추천하는 업종은 사실 당연히 IT가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융업종, 그 다음에 소비업종이 되겠습니다. 금융은 이제 미국의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와 같은 투자은행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은행, 우리나라로 따지면 은행과 증권사가 합친 개념입니다. 당연히 수익성이 좋고요. 사업이 많이 다각화되어 있습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AI 인프라를 까는데 돈이 많이 부족하니까 이들 투자은행들 돈을 많이 빌립니다. 이때 대출 어떻게 주겠어요? 당연히 가상금리를 붙여서 그러면 은행들은 수익성이 더 좋아지죠. 그래서 AI 버블 논란이 있어도 은행주들은 끄떡이 없는 거겠죠. 그리고 소비 업종이 좋습니다. 코스트코, 월마트 이런 거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원래 소비 국가입니다. 자체적으로 많은 소비를 일으키고요. 외부로부터 뭐 중국이나 뭐 한국이나 인도 이런 데서 저렴한 제품을 수입해서 달러를 많이 풀었죠. 그래서 항상 적자 국가죠. 그래서 금융으로 돈을 버는 국가였는데 이제 트럼프 시대는 제조업 리더십을 가져오겠다고 해서 이것까지도 챙기려고 하니까 조금 우리 입장에서는 좀 이 미국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내려온 것 같은데 어쨌든 미국은 기본은 소비입니다. 그래서 재난 영화에서 보면 미국 멸망 직전에 뭐 지구 멸망 직전에 사람들이 월마트나 코스트코 와서 막 생필품 사들이는 그런 장면이 항상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금융 투자 업계가 붕괴되기 직전까지도 이런 소비재 ETF들은 살아남을 수가 있고 그래서 금융 섹터로 보면 이런 제가 말씀드린 미국 소비재 ETF 중에 가장 큰 거는 죄송합니다. XLF는 금융이고요. 아까 JP모건, 골드만삭스가 높은 비중으로 되어 있는 금융 섹터고요. 그다음에 경기 소비재에서 가장 큰 ETF가 XLY입니다. 이 두 ETF 뭐 책에도 소개되어 있지만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만약에 뭐 S&P 500 중에 내가 조금 리밸런싱 나는 안정 성향이라서 금융업종 비중을 더 높이고 싶어 그러면 이제 S&P 500에다 XLF를 섞어서 금융 비중을 조금 자연스럽게 높이는 전략도 가능하겠죠. 이제 S&P 500 ETF를 찾아봤을 때 SPY, VOO, IVV 같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던데요. 이런 종류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냥 간판만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S&P 500을 제가 코어라고 한 거는 그만큼 중요하고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ETF를 만드는 투자운용사에서 자산운용사에서 여기서 높은 비용을 떼기 어렵습니다. 박리담의 전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혈 경쟁이 되고요. 보수율이 0.03에서 0.04니까 사실상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입맛대로 고르시면 됩니다. 스파이는 뭐 스테이트 스트리트이라는 자산운용사 제품이고요. VO는 뱅가드. 그러니까 맨 앞에 있는 게 이제 자산운용사의 어떤 브랜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IVV는 이제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 작품이죠.
그 스파이 M은 SPYM은 아까 스파이의 저렴이 버전입니다. 그래서 스파이가 뭐 100만 원일 때 얘는 10만 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굳이 뭐 주식으로 따지면 액면 분할을 해줬다고 보시면 되는데 뭐 그렇게 비유를 하는 겁니다. 그 뜻은 아니고. 그래서 이런 ETF는 간판만 다르지 실비용 부담률 차이가 거의 0.01%밖에 안 나기 때문에 여러분이 혹시 워렌 버핏이나 기관 투자자가 아니라면 굳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대신 이제 스파이 M이 이제 한 주 가격이 $80 수준이고 비용률은 0.02%니까 가장 낮습니다. 요걸로 소액 투자자들은 요걸로 하시라고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고 있죠. 기자님 책에서 SPLG를 초보 소액 장기 투자자에게 추천하시던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제 방금 말씀드린 주당 가격이 싸고요. 그다음에 비용률이 제일 낮습니다. ETF를 한 주부터 시작하시는 분한테는 정말 좋죠. 왜냐하면 $80도 솔직히 부담될 수 있잖아요. 지금 스파이는 뭐 한 주에 $680 이렇게 되니까 100만 원이 넘습니다. 월 300만 원 버시는 분들도 3분의 1을 스파이에 투자하면 좀 부담이 되겠죠. 근데 똑같은 구조의 상품인데 더 싸게 살 수 있으면 싸인 거죠. 왜냐하면 앞으로는 이제 주식 수를 얼마나 모으냐가 장기 투자는 더 중요하거든요. 주가보다는. 근데 이거는 기본 싼 주가로 살 수가 있으니까 초기 투자 비용이 매우 낮게 시작할 수가 있으니까 마음이 편하죠. 지금 SPLG라고 하셨는데 SPLG가 그 사이에 또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스파이 M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책에 나올 때만 해도 그래서 제가 책 이름이 ETF 투자의 모든 것인데 좀 쑥스럽습니다. 왜냐하면 ETF 세계는 너무 넓고 지금도 매일 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좀 어떻게 보면 교만한 책 제목인데 ETF의 한 움큼도 안 될 것 같습니다. ETF는 정말 바다와 같은 생태계, 진짜 전 지구와 같은 생태계잖아요. 왜냐하면 ETF에 담는 종목들은 뭐 수천 가지, 뭐 수만 가지밖에 안 되지만 그 ETF 그러니까 종목을 여러 가지로 활용하는 ETF는 종류수가 더 많거든요. 이미 종목수를 초월했습니다. 이거는 요리라고 보시면 돼요. 요리가 뭐 쇠고기, 돼지고기, 뭐 이렇게 요리의 원재료는 정해져 있지만 이 요리를 활용한 종목, 그 요리의 가짓수는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ETF는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에 매일 공부하시고 이렇게 경제 원탁과 같은 좋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매일매일 업데이트 하실 필요가 있어요. 책이나 어떤 그런 교과서는 기본적으로 깔아두시고 매일매일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마음 편한 장기 투자가 가능하거든요. SPLG가 스파이 M으로 바뀌었다고 하시고 똑같은 상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국에 S&P 500이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코스피가 있는데요. 코스피 관련 ETF는 어떤가요? 코스피는 그 이름이 주는 독특함이 있죠. 코스피보다도 그 숫자 200이라는 숫자가 다른 지수에서는 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산운용사들이 주로 생략을 합니다. 사실 코덱스 코스피 200 이거 좀 코코가 이제 겹치니까 그래서 뭐 생략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200이라는 ETF 이름 중간에 200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이건 코스피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200이 들어간 ETF는 여지없이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경우가 많고요. 코덱스 200 기준으로 올해 81% 상승했습니다. 개별 종목 이 주가가 이렇게 올라도 주변에서 축하를 받을 텐데 시장 지수가 이렇게 올랐다는 것은 국내 시장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올해 좋았다는 방증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양극화됐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전통 기업들은 거의 주가가 오히려 하락한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스피 200이라는 게 굉장히 반도체 중심 ETF거든요. 저는 그래서 뭐 국내 투자자 중에 테마형 특정 업종에 투자할 때 반도체나 AI는 굳이 왜냐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를 합친 시총 비중이 전체 코스피의 20%가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집중된 그 시장 지수 자체가 집중돼 있거든요. 오히려 좀 편한 것 같아요. 이제 굳이 성장주 투자보다는 이 코스피 200이 매우 고성장 ETF거든요. 그래서 그냥 국가지수 ETF를 하시는 게 오히려 마음 편하고 안정적이다 할 수 있겠죠. 네, 일부에서 그 배당 ETF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배당 ETF를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슈드는 기본입니다. 슈드와 비교하면서 배당 ETF를 주로 많이 평가를 하거든요. 슈드는 이제 10년 이상 배당 이력이 있는 100곳의 전통 미국 기업들한테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배당 수익이 좀 좋고 안정성을 중시하는 투자자들이 많이 선호를 하죠. 근데 올해 수익률이 좀 지지부진했죠. AI가 상대적으로 강했으니까. 성장주로 돈이 많이 갔다가 지금 다시 슈드나 이런 배당 ETF로 넘어오는 상황입니다. 정말 글로벌 투자 환경은 매일매일 변하거든요. 오히려 성장주에 많이 쏠려 있는 분들은 이 슈드를 기본으로 깔아 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 책에도 뭐 슈드를 섞는 전략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최근 1년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이 3.8%니까 나쁘지 않죠.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배당 ETF가 3%가 넘는다는 거는 거의 4% 가까우니까 국내 시중은행의 예적금이 3% 초반인데 그거보다 높고 이건 더구나 주가도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좋다고 보여지고요. VYM이 있습니다. 뱅가드에서 나온 미국 배당주 569곳에 분산 투자를 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가 비중 1, 2, 3위입니다. 그럼 딱 느끼시기에 얘네들은 사실 배당은 거의 없는 성장주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이 VYM은 슈드보다는 조금 더 성장주 비중이 높고 좀 더 안정 성향의 투자자들이 원하겠죠. 이거는 배당보다는 어떤 주가 상승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안정적으로 현금 흐름을 만들고 싶은 투자자에게 적합한데 아까 슈드가 3.8% 배당 수익률이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2.4%. 그냥 당연한 거겠죠. 이렇게 0%대 배당률을 자랑하는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가 들어가 있는 걸 보면 이 VYM은 이런 성향이구나. 어떤 주가 상승도 좀 염두에 두는 그런 ETF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이 앞서 두 개와 달라서 최근에 인기가 많은 DGRW가 있습니다. 이거 위즈덤 트리라는 데서 만든 데인데 이게 월배당입니다. 근데 월배당 하면 커버드 콜을 생각하는데 이거는 커버드 콜이 아니에요. 그래서 배당 성장하는 대형주 200곳에 조금 더 집중 투자하는 그러면 배당이 성장하지만 굉장히 좋은 기업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배당률은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 대신 굉장히 안정적이고 매달 주기 때문에 배당률은 1.4%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매달 현금 흐름을 추구하는 안정 성향의 투자자한테 적합합니다. SDY가 있습니다. 이거는 슈드랑 조금 연관을 시켜서 보시면 돼요. 슈드가 이제 10년 이상인데 이건 20년 이상입니다. 당연히 그 배당 이력이 더 많아야 되니까 배당률은 조금 더 떨어질 수 있겠죠. 배당률이 2.6%입니다. 슈드보다 더 배당 역사에 절대 배당이 끊길 일 없는 기업에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SDY를 투자하시면 되겠죠. 그렇다면 배당 ETF 투자는 어떤 전략으로 접근하는 게 좋다고 보시나요? 개별 종목 배당 성장주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잘 알고 있는데 이건 똑같은 논리를 적용하면 됩니다. 배당 수익률보다는 배당 성장률로 따져서 배당 성장률이 높은 ETF에 투자하시면 됩니다. 이건 기준이 어느 정도 있는데요. 사실 슈드가 그렇습니다. 슈드가 최근 5년 배당 성장률이 9%대거든요. 그러면 10% 이상이면 굉장히 좋은 거죠. 슈드를 능가하는 거니까. 다만 안정성이나 유명한 주식들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배당률이 이제 배당 성장률이 4에서 5%로 떨어집니다. 이거는 연간 매년 복리로 이만큼 오른다는 뜻이니까 프로면 굉장한 거거든요, 사실. 앞서 얘기한 배당 ETF들은 운영사가 이미 재무 건전성을 체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배당 성장률에 집중하시면 돼요.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최근 5년 평균으로 본다. 왜냐하면 그 기간에 코로나도 들어가 있거든요. 최근 5년 기준으로 해서 배당 성장률을 체크하시고 이게 10%가 넘으면 이 ETF는 잡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우리 장기 배당 투자자들은 이 배당 늘리는 생각만 합니다. 그래서 주가를 잘 안 봐요. 오로지 그 주식 수 내가 뭐 1000주 모았다, 10,000주 모았다 이런 게 자랑이에요. 배당 투자자들은 주가보다는 주식 수에 더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배당금에 곱하기 주식 수를 하면 내가 들어오는 배당금이. 그러니까 그 생각이 딱 일반적인 성장주 투자자와 완전히 생각이 다르죠. 결국 꾸준하게 모으는 법밖에 없고요. 이거를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배당 투자자는 알고 있는데 배당 락이라는 게 있습니다. 배당 락일은 보통 배당만큼 주가가 이론적으로 떨어집니다. 강제로 떨어뜨리는 날인데 이 배당 락일이 바로 앞으로 돌아오는 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는 시작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사면 배당을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배당 락일 전에 매수해라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배당 락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가를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배당 투자자들은 배당 락일을 이용하는 전략들이 나와 있긴 한데 이거는 뭐 배당만큼 주가가 떨어뜨리는 거기 때문에 이미 이 배당주를 갖고 있는 분들한테 유용한 전략. 유튜브를 보다 보면 뭐 ETF 이렇게 하세요. 매달 수익 500씩 나옵니다. 이런 자극적인 썸네일을 보기도 했는데요. 어떻게 하면 그 ETF를 이렇게 조합해서 이런 500월 500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을까요? 장기 투자고요. 이거를 실제로 해보려고 해서 뭐 저한테 질문하신 분도 있지만 결국 뭐 거의 원금인데 뭐 원금에서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근데 투자 위험을 낮추고 유명한 어떤 ETF 위주로 하다 보니까 매우 안정적인데 어떤 그거를 소개할 때는 매우 자극적으로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장기 분산 투자가 기본으로 깔려 있는 그런 조합입니다. 그 제목에 다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목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장기 분산 투자, 그냥 매년 투자금도 늘리는 그런 것들은 생략이 돼 있죠. 근데 그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꿀조합 ETF로 했을 때는 이제 S&P 500을 아까 대표 선수라고 했잖아요. 먼저 깔아놓고 그다음에 200 커버드 콜, 그다음에 금현물 ETF를 넣어서
주가 성장, 그다음에 현금 흐름, 경기 침체 해지를 하는 그런 조합으로 마음 편한 장기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10년 이상 장기 투자를 하고요. 그럴 경우에 10년 후에 월 300만 원 현금 흐름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꿀 조합인지 뭐 책이나 이런 걸 보시고 더 좋은 조합을 하라고 제가 한 거지 이건 예시인 거지 꼭 이렇게 하시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중요한 건 장기 분산 투자라는 거고요. 또 다른 전략으로 뭐 슈드랑 QQQ를 섞는 전략이 되겠죠. 이걸로 은퇴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는데 슈드는 이제 배당 ETF의 기준선이고요. QQQ는 이제 미국 IT 100% 주가 성장을 추구하는 ETF입니다. 이거를 나이나 투자 성향에 따라서 7대 3, 뭐 3대 7 반대로 할지는 이제 본인 성향에 맞춰서 하지만 이것도 장기적으로 했을 때 월 100만 원 이상의 현금이 나온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아마 그 유튜브에서 떠돌아다니는 이제 500 이상 이런 것들은 반드시 커버드 콜 비중이 높을 겁니다. 이거는 운전으로 따지면 F1 이상의 어떤 프로들이 실제로 프로들이 했더라고요. 옛날에 뭐 우리가 펀드 맡길 때 그 멀티 에셋 전략이라고 해서 절대 어떤 상황에서도 돈을 잃지 않는 뭐 연 8% 수익률을 추구할 때 커버드 콜 그 전략이 들어가거든요. 결국에는 파생 상품을 누가 대신 내 돈을 갖고 굴려줘서 그 수익을 따박따박 쌓는 구조인데 이게 지금 일반 투자자한테도 내려와서 우리가 이제 커버드 콜 ETF를 접할 수가 있는 거죠. 기자님이 생각하셨을 때 미래가 기대되는 ETF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일까요? 뭐 단연 AI랑 저도 뭐 지금 뭐 챗GPT나 이런 걸 많이 활용하는데 최근에는 이제 뭐 PPT를 만들려고 역시 AI 관련 그런 플랫폼을 쓰는데 AI는 이제 뭐 과거 인터넷 또 버블을 겪었지만 버블과 함께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 같아요. 뭐 최근에는 이제 브로드컴이나 오라클처럼 AI 관련주들이 급락, 급등 뭐 이런 왔다 갔다 하면서 상당히 멀미가 날 정도로 하는데 이런 개별 종목 투자자들은 멀미가 나겠죠. 그러나 ETF로 투자하면 상대적으로는 덜 빠지니까 그리고 덜 빠지면서 좀 마음이 안정되면서 그래도 저가 매수 기회가 나오니까 좋겠죠. 그래서 장기 투자자이면서 성장주 비중을 늘리려는 사람에게는 AI 관련 ETF가 찬스가 되겠죠. 관련 이제 ETF는 당연히 배당률은 떨어집니다. 뭐 0%도 0%대고 이럴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시고 이런 테마형 ETF 같은 경우는 종목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종목이 들어간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종목 수가 적기 때문에 어떤 종목이 들어가는지 중요합니다. 엔비디아, 뭐 브로드컴,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데 비중이 높은 그리고 또 글로벌 분산을 더 원하시는 경우는 대만의 뭐 TSMC, 네덜란드의 ASML과 같은 그런 반도체 기업들이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하셔갖고 더 분산하길 원하시면 TSMC나 ASML이 들어가 있는 그런 ETF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저는 이제 조선도 결국에는 방산과 함께 가기 때문에 좋고 이게 조선 업종이 방산주로도 포함되고 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비싼 배들이 있어요. 그런 비싼 배들의 그 수주가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국내 조선주들이 뭐 폭등을 했죠. 선박 가격이 강세했고 또 환율, 달러 강세의 순풍으로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런 술주주들은 오히려 우리 원화 가치가 떨어질 때 더 실적이 극대화되거든요. 왜냐하면 원화로 환산해서 실적을 표시하니까. 그래서 좋았고 방산 ETF도 좋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고요. 지금쯤이면 끝났어야 되고 또 트럼프가 약속한 거기 때문에 벌써 끝났어야 되는데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국들이 국방비를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성비 방위산업체들이 많잖아요. 계약금을 적게 주는데 빨리 만들어주는 우리 K방산주들이 전 세계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특히 유럽이랑 중동에서 수출이 대형 수출 계약들이 막 속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뭐 이런 방산주들은 근데 또 개별 투자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묶어놓은 방산 ETF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주요 수출 역군으로 우리가 석유화학 비중이 좀 줄고 방산 비중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어떤 수출에 민감하신 분들은 이런 것들을 ETF를 넣어서 포트폴리오 일부로 넣어서 성장을 누리시면 되겠죠. 대신 이런 특정 업종 ETF는 변동성이 생각보다 큽니다. 그리고 개별 종목만큼 오르락내리락 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공격 성향에 맞는 거지 내가 안정 성향이라면 이런 ETF를 일부러 넣을 필요는 없어요. 우리나라 코스피 200만 해도 지금 반도체 비중이 매우 높잖아요. 테마형 특히 이제 업종형 ETF는 제가 이게 좋다고는 얘기했지만 이거는 공격 성향한테 맞는 겁니다. AI나 조선이나 방산, 뭐 K-팝도 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것들은 하나의 유행으로 뭐 실적이 확 갔다가 또 이제 주가 조정받을 땐 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거든요. 이걸 머니무브라고 하는데 요즘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주가가 좋았다면 당분간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공격성향이지만 이런 비중을 꼭 넣어야겠어요. 그러면 매수 찬스죠. 그러니까 성향에 따라 다른 거기 때문에 항상 본인의 성향을 먼저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